자, 다른 분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그 조기 유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뭐 요거 한 말씀 뭐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다른 거보다도 이제 성인이 돼서 유학했던 거 하고 뭐 차별점이겠죠 뭐. 그럼 요 부분은 우리 장 대표님께서 한 말씀. 어머님께서 한 말씀.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애는 이제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빨리 그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조기 유학도 그런 차원 같아요. 한국이 못나서 가지고 중국이라는 곳을 통해서 빨리 중국 문화를 중국을 알게 되면은 좀 더 남들보다 앞서서 기회를 선점하고 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본인한테는 좀 더 그런 행복한 삶을 보장받게 하고 또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듯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뭐 한 4분의 1. 중국의 인구를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도표화 시켜보면요, 알라스카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아프리카 모두 합치고 아메리카 다 합쳐도 중국 인구 안 돼요, 지금. 그래도 오세아니아 합쳐버리고 유럽을 가면 합쳐야지 중국 인구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를테면 국가 주석이면 인구로 따지면은 알라스카부터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전체, 오세아니아 다 합친 이 대륙, 세계 대륙에 대통령이 똑같다고요. 그럼 기회라는 게 내가 미국과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나한테 다 주어진다 그러면 기회가 얼마나 커요. 그거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얘기, 그거는 객관적인 얘기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는 남들보다 거의 영토로 보면은 수십 배, 수백 배의 기회를 내가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 조기 유학을 통해서 배출된 인재들이 앞으로 어쨌든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본인들한테는 그 좁은 땅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자원을 놓고 소마일에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하는 그런 환경을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뭘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제 8월 달에 한국 독서클럽 친구들 중국 체험 연수를 하는데, 상해 가면 디자인 대학이 하나 있어요. 디자인 대학이 있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형물들이 많아. 한국이라면 저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왜 할 수 없냐. 일단 그럼 면적 그런 땅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 애들은 일단은 한국에서 만들어 보지 못한 거를 만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길이 하나를 만들어도 길이 높이가 한 10층, 20층 건물하고 똑같아요. 발 하나가 이어서 뭐 저기 왕집까지 나가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본 학생과 보지 않은 학생, 그걸 만들어 본 사람과 안 만들어 본 다르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어릴 때부터 보내더라고. 그럼 어릴 때부터 보내들은 그게 자연스러워. 근데 불쌍해 성인이 되면요, 눈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 거를 빨리빨리 많이 습득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아지면은 하여튼 개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기회가 사실은 실제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행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이거야 뭐 평생을 다녀도 다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되는 것들은 하여튼 그런 거라고 봐요. 중국 아이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사고를 하면서 또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좀 더 낫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여기서 나는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중국을 통해서 잘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황재민 원장님 뭐 하신 말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냥 현실적인 거 하나만 강조하면은 추상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것만 보면은 사실상 이제 중국 대학 입시가 그 사실은 뭐 북경대든 청와대든 인민대든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서 각 성에서 1등들만 다니는 학교는 사실상 저희는 유학생 특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똑같이 노력한 거를 여기서 하면은 세계적인 대학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률도 스카이보다는 들어가면 사실상 현재 최근에 더 좋거든요. 이거 하나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회도 하나의 중국 조기 유학을 통한 하나의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경표 학생 유학을 와서 향후에 기대될 수 있는
향후에 기대될 수 있는 게 그냥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중국이 발전해서 미국을 따라잡고 뭐 제1의 세계 최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도 이미 미리 중국어라는 거를 배워놓으면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이 학생은 방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동감을 하신 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1년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다 돌아도 돌 수 없는 만큼 땅덩어리가 넓고 정말 인구 한 명마다 100원 값어치를 정도 이윤을 남겨서 다 판다 해도 엄청난 값어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만큼 다양하기도 하고 시장도 크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생 때 와서 대학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와서 그 많은 걸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 큰 기회고 큰 기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연정부님께서도 한 말씀 뭐 해주시죠. 글쎄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에서 이제 2,500만으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숫자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에 지금 있다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의 인구 문제나 그거에 딸린 경제 문제는 지금 해법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단지 여기가 인구가 14억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한국에서 중국에 걸치지 않은 기업은 주가도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결국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60만 원씩 하던 주가가 지금 뭐 12만 원. 그게 결국은 그 조선 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중국에 따라잡혀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옛날에 중국을 바라볼 때는 카피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들렸던 게 카피를 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처럼 기술력을 가지기 전에도 그 사람들의 포텐셜을 무시를 했던 거죠. 그 잠재적인 걸 자꾸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떤 때는 우리 편리에 따라서 보고 싶지 않은 건 보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 놨을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도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지금은. 이 땅에 서 있으면 한국에서 바라보는 중국과 중국에서 있을 때서 바라보는 중국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른 거죠. 부모의 희생도 있고 아까 성은 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한가운데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다는 건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뭐 기러기 아빠가 계시던 아니면 아이만 나오던 그 무엇을 해도 같이 있는 것보다는 편안하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미래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게 담보가 된 거죠. 그걸 잘 해낸다고 하면 그 담보가 담보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 달려있는 건데 그 의지를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키워가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유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하지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대한민국이 인재라고 말하면 우습지만 그 다른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중국과 한국의 이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의 먹거리가 좀 많이 됐으면 다 같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인구가 반밖에 안 남는다는 건 이건 치명적인 얘기죠. 무엇을 해도 힘들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이 끝나고 나면 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지금 이 연령의 대학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꿈을 갖고 온 거예요. 큰 꿈을 가진 건 아니고 근데 그게 힘들어진 거죠. 나라가 힘들어지면서. 그거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한 게 바로 중국이에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쳐다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려고 하고요. 희생을 아이들이 잊지 말아야죠. 돈만 받고 여기서 이제 아빠가 뭐 돈 보내주는 ATM 머신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걸 잊지 않고 가족이 다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이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2030년도 뭐 2,500만이 뭐 대단한 되든 데에 따라서 예. 뭐 그 전에 통일이 되지 않을까. 통일이 아니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죠. 통일이 되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 쪽에 내수에 제일 그 합당하다고 하는 1억 명 정도의 제가 보기에는 뭐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뭐 더 일자리도 생기고 하니 이제 좀 더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또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이런 그런 날이 왔으면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이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1등을 할 거예요. 그죠? 그건 이제 뭐 별 그 의심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의 이 서양 중심의 문화에서 이제 동양 중심의 다시 그 문화로 돌아오는 뭐 제 나름대로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중에 대한민국은 이제 2,500만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1억 정도의 대한민국이라고 봐지고 그다음에 한중일을 이 동북아에 있는 한중일을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 성격상 봤을 때 일본 사람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뭐 내성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 뭐라고 하나? 뭐 커치한다고 하나? 이런 성향이고 또 한국 사람은 그 중간에 있으면서 좀 약간 중국 사람들이 좀 거칠지만 또 이쪽에도 좀 이제 비슷한 것 같고 또 일부분은 또 뭐 좀 일본 쪽도 좀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향후에 지도자의 역할을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지금 6만 명이 중국에 와 있으니 그 역량을 아주 뭐 마음껏 향후에는 발휘하리라고 보고 거기에 지금 그 조기 유학을 특히 조기 유학을 와 있는 우리 성은이 학생, 정파 학생 포함해서 중국에서 지금 외로움을 견디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중국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십몇 년 전에는 좀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중국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 없이 다들 존중하는 그런 관계로서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조기 유학이 아까 우리 그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문화라든가 이렇게 몸소 체득이 돼서 자연스럽게 같은 그 양국의 그 문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향후 진로는 또 그 조기 유학을 통한 기대는 앞으로 더 뭐 한국 학생들, 유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뭐 실업 뭐 직업 없으신 뭐 학생들도 중국에 좀 더 뭐 배낭여행을 오시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넓히는 과정이 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기 유학을 통한 기대, 요거는 넘어가고요.